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리 PD입니다. 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길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요점만 빨리 말해달라 그러는데 글쎄 그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요점 그 이야기하는 그 뉴스잖아요. 뉴스보다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좀 길게 가져갑니다. 자, 이재명이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의 교육 공약 체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지금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막아야 되는 존재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 그 학교가 지금 정치 투쟁의 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걸 법으로 허용해버리면 이제 그냥 끝나겠죠. 완전히 정교조 수중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제 생각에는요, 보수 세상은 안 와요. 네, 이제는. 대한민국 정통파 세력은 그야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야 된다. 박정희, 이승만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역사의 악인으로 낙인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공약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전투표 동료 운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투표.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반대로, 자, 본투표로 가야 되겠죠. 본투표로. 사전투표 대 본투표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 통상 노동자 집단이라고 하면, 그 조직이라고 하면은 민주당하고 보통 가깝게 생각이 되죠.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에서도 민주노총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민주노총이 민주당하고 이렇게 한 통속처럼 보이긴 해도 주로 지지하는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뭐 이런 당이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 민노총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뭐 이재명도 지지하지 않지만 김문수도 지지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자신들이 지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그냥 그 이재명을 이제 찍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뭐 노조에 몸을 이제 담아본 적이 있고 노조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그 직장 중에서도 민노총만 있는 직장이 있어요. 민노총.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직장은 대부분 한국노총이 아니고 민노총이에요. 전부. 언론 쪽에 가보면 전부 민노총입니다. 또 어디 가면 또 전부 민노총이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그게 싫든 좋든 그 조합에 유니온 샵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이제 권리라든가 권익을 위해서라도 노조라고 하는 그 이제 이익집단 속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노조 활동을 해본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만 민노총 상부 조직이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민노총 조직이 지금 한 150만 좀 되죠.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민노총이 이제 이 숫자가 떨어질 때는 100만 명 이하로까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이게 불어가지고 한 150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 중에는 허수도 많을 겁니다. 근데 조합은 전체를 그 민노총 상부 조직이 다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노총 조직원들 100만 명 넘는다 치더라도 그 가운데 진짜 골수 좌익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10% 내외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일반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골수 빨갱이들은 그 상부 조직에 극소수 이제 붙어 있죠. 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 민노총이 이번에 이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놓고 저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지금 갖고 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쭉 보시면은 한국노련, 김문수 지지의 한국노총 당혹, 한국노련은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가 봅니다. 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이번에 노조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하면은 노조의 대명사, 노동운동의 대명사, 바로 그 대부가 대선에 출마했고 유력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 김문수 효과를 빼고는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김문수라고 하는 풍우나
혁명을 꿈꿨던 한 그 인물의 그 영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동계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지지한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벌써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요.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지도부들이 지금 초비상이죠. 초비상. 노동계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지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한국노총 한국노련 김문수 공식 지지 선언 이런 뉴스들. 저는 이게 이제 여러 지지 선언 중에 그 하나 둘 이 정도의 이제 이슈이긴 해도요. 이게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민주노총 6.3 대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굳이 이런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민주노총 6.3 대선 이재명도 김문수도 권영국도 지지 안 한다. 권영국을 지지할 만도 한데 해보나 마나죠, 여기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노총 상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 그래도 조직원들이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 각자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무튼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노조 조직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다 이렇게 갖고 온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저기서 김문수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김문수 선배를 지지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 직접 한번 육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한국노총사랑 전국항공산업연맹 위원장 오피조입니다. 오늘 항공산업 노동자를 대변하고 항공연맹을 대표하여 한국노총 출신 김문수 선배를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강력히 지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노총 출신 김문수 선배는 첨념하고 따뜻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노총 금속노조 한일도로권노조 위원장으로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섰던 선배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을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정은 근본 이익이 하나다. 서로 대립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자가 잘 되어야 회사도 잘 되고 또 정부도 잘 되고 국가가 잘 된다. 노사정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심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진정한 노동자 출신 김문수 선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한민국의 갈라진 민심을 통합,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으로 노동자의 약자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 분열된 상황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왼쪽에서도 정말 거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에 와서도 지금 거대한 존재가 됐잖아요. 양쪽에서 다 거대한 존재가 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왼쪽에서도 사실상 대통령 같은 그런 존재. 오른쪽에 와서도 지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위치. 이것을 동시에 실현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말이죠. 좌우 통합, 노동 통합, 민주 통합, 그리고 애국 통합, 국민 통합, 나라 통합, 이 모든 통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누리 PD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이 한번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영웅은 바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다. 이 사람이 만일에 대한민국 내부를 지금 사실 쪼개져 있잖아요. 두 나라 아닙니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소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혹은 능가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 통합 대통령이 통일까지도 만들어야 될 것이다. 통합, 통일 이런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김문수는. 다만 좌익들이 볼 때는 극우다라고 공격하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 이념은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다 이런 말이 맞지 않아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왜 좌익들이 김문수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는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가장 깝깝해 하는 게요. 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여론 선동, 왜곡, 조작, 날조잖아요. 김문수한테는 이게 안 통해. 모든 게 다 막힌다니까. 업적 파리를 해봐도 안 되고 민주 파리를 해봐도 안 되고 노동 파리를 해봐도 안 되고 깔 게 없는 거야. 도덕성 파리, 청렴성 파리 아무리 해도 안 돼. 인권 파리도 안 돼. 모든 걸 김문수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잡는 유일한 인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은 김문수밖에 없다.
모든 어떤 그 인생의 족적, 대하 서사 드라마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딱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제 지지율만 좀 끌어올리고 진짜 투표에서 이기면 끝납니다. 다만 저쪽 민주당에서는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본투표로 간다. 사전 투표 대 본투표의 대결입니다. 자, 민주당이 왜 김문수 후보를 못 가느냐? 이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홍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시절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이 김문수 선배는 감히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 자, 이분은 한국 노동운동의 한 역사입니다. 노동운동을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모두 김문수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모든 면에서 이재명이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요. 이재명 개딸들이 아무리 김문수를 탈탈 떨어봐도 오히려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요. 노동운동을 감히 한국 노동운동을 나яб해서 얘기해?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제대로 노동의원 그 운동했다는 사람들은 이 김문수 후보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재산이요.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병역 비리도 없어요. 자녀 문제도 없어요. 100% 청정 후보다. 100% 청정 후보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게 돼 있죠. 진품과 모조품의 대결이다. 양극의 대결이다. 양극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극으로 보더라도 김문수가 갖고 있는 극이 훨씬 큰 거죠. 강한 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김문수 앞에 서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천적을 만난 거죠. 천적을. 정말 엄청난 분 아닙니까? 저는 이분이 진짜 통합만 이뤄낸다 그러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급이 된다라고 봅니다. 제 이 프로필을 보게 되면요. 거기 특별히 통합을 제가 강조해 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통합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것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내전 상태다. 내전 중에 행복할 수가 없고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